자, 들어가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하여튼 뭐, 오늘, 나머지 이제 보강은 일단 그 3시서부터 5시 반까지 갑니다. 하고, 여기 이제 딱 시간을 정해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10분 쉬고 딱 30분을 좀 더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해드려도 많이 안 좋아요. 그죠? 요즘은 짧게 굵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렛대 효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굉장히 좀 이 저자분이 같은 동료인데 굉장히 잘 쓰셨긴 했어요. 근데 이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투자론이 약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지렛대 효과가 이제 어디냐면 교재로 3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2로 가시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352. 지렛대 효과라고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서가 있어. 투자로는 그러니까 책을 잘 쓰셨는데 보통 저도 책을 대표적으로 썼고 자체적으로 썼는데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아까 투자에 대한 개념 다음에 지렛대 효과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아까 서장훈 씨가 그냥입니까? 타인 돈을 빌렸습니까? 빌려서 어떻게 돼요? 이자가 높아야 돼요? 이자가 낮아야 돼요? 낮아서 수익이 높으면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자체가 이제 자꾸 이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머, 갭 투자를 어떻게 알아? 그죠?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갭 투자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차이거든요. 이 갭을 일으켜서 이 집값이 올라가면 지렛대 효과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냥입니까? 이게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동탄에 30채 사신 분이 접대자도 망해버렸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무슨 효과다? 지렛대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지렛대 효과는 이제 보시는데 천천히 지렛대 효과는 영어로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레버리지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렛대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인류 할 때는 이제 그림도 그리면서 천천히 갈게요. 그럼 혼자 올리는 게 좋아요?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아요. 들어주세요. 지렛대 효과라는 거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림도 안 그릴 거예요. 지금 이제 아주 기초니까 그림도 그리고 그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무슨 자본이라고 한다? 자기 자본.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인 돈은 타인 자본이겠죠. 타인 자본.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고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게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부채. 근데 부채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 우리가 저당 잡힌다는 얘기를 하죠. 그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 그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냥요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임대용이라는 자체는 임대료가 나오죠. 그럼 얘가 투자를 해서 얘를 지분 투자자라 그래요. 무슨 투자라고 한다? 지분 투자자. 그럼 얘는 원하는 건 이자 수익입니까? 임대 수익입니까? 임대 수익과 양도 차익을 원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는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에요. 은행, A은행. 자, 그러면 A은행의 투자자는 그냥입니까? 이자 수익을 먹습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분은 자기가 투자한 거고 저당은 그냥요 남의 돈을 빌렸어요. 빌렸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지분은 따라서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저분이 누구시죠? 은행이시죠. 그럼 저당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다르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타인 돈을 많이 빌려요. 그럼 지렛대 효과가 커지겠죠.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수익률이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야겠죠? 높여야 되는데 그냥입니까? 위험도 높습니까? 높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저 믿으시고 지렛대 나오면 무조건 위험 감소다, 위험 증가다, 증가로 적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지렛대 레버리지 접근하면 위험 감소다, 증가다, 증가져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읽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위험은 증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감소가 맞아요? 증가가 맞아요? 증가가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 계산 문제를 이제 보는데, 자, 1억을 투자했어요.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이라면, 자, 우리가 임대사업 하는데 순수익을 얻겠죠. 순임대를 순영업소득이라고 있다가 배우십니다. 순영업소득. 그럼 어떻습니까?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총자본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총투자 수익률 나온 적도 있었고요. 자, 이걸 종합수익률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남의 돈을 안 빌렸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매년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억에서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0.2니까 퍼센트로 하게 되면 20%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돈을 안 빌렸을 때예요. 빌렸을 때도 안 빌렸었다. 그럼 빌리게 되면 얘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더 얘보다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럼 그됩니까? 이자를 빼줍니까? 이자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이자가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총투자에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4천만 원을 자기 자본.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의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가 요게 우리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됩니까? 타인 자본이 있겠죠? 그럼 얼마 빌렸죠? 6천만 원을 빌렸죠. 그럼 자기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요? 타인 자본이죠. 두자로 뭐라 그랬죠? 저당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에서 자기 자본은 자기가 먹는 거고 저당 수익률은 은행이 먹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그냥입니까? 이자 수익을 먹습니까? 그러면 차익 금리가 나오죠. 저당 대출 금리. 그럼 얘가 10%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가 10%가 낮죠. 이건 투자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30%면 투자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총자본이 저당보다 어떤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할게요. 자기 돈이 그냥입니까? 이제 4천만 원입니까? 4천에다가 2천만 원을 소득을 얻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임대소득도 있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총투자의 부동산 가치가 10%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러면 1천만 원을 벌어서 요거는 그냥이다. 양도 차익이다. 그럼 여기다 더해서 3천만 원 또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아까는 2천 원만 계산했죠? 운영만. 그럼 2천 원 갔을 때 자, 타인 돈이 만약에 6천에서 10%는 600만 원이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게 있고 제가 할 게 있는데 2천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1,400이죠. 여러분이 할 게 있고 제가 할 게 있어요. 얼마나고요? 1,400만 원. 그럼 1,400만 원을 4천만 원을 나누면 몇 퍼센트일까? 이거 내가 해줄게요. 35% 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15% 늘어났죠? 그럼 이건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이자가 높다? 이자가 제일 낮다? 낮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정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제일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돼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제일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고 전체가 종합이죠. 그죠? 그래서 종합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 우리가 중간에 있고요. 자, 저당 수익률이라는 건 저분이 은행이시죠. 그럼 이자가 높아야 된다? 제일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와 얘를 갖고 따지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20%라면 이자가 이거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면 지렛대 효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10이라는 건 낮죠? 그럼 20에서 10을 빼면 그냥입니까? 플러스 10입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상승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부는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저당이 더 큽니까? 저당이 크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20에서 얘가 30이다. 그럼 그럽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 부정적. 그럼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중립적이라는 것은 지렛대 효과에 발생하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20인데 얘가 20일 수도 있죠. 그럼 그럽니까? 제로입니까? 그럼 얘가 20%니까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총자본하고 저당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커야 되죠? 총자본이 더 크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많이 힘드시니까 지분은 그냥요 지 거예요. 저당은요. 저분이 누구시죠? 은행이시죠. 그럼 은행이 많이 먹어야 돼요? 자기가 많이 먹어야 돼요? 자기 수익 많이 먹어야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갈게. 얘기해봐요. 키포인트만 얘기해 줄게. 타인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그럼 짝대기가 됩니까? 같이 다 올라갑니까? 그럼 지렛대 효과도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죠.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근데 자금 있고 그냥이다 위험은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해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 그럼 어떤 지렛대 효과가 제일 좋다고 봐야 돼요? 정이 되겠죠. 자기 자본이 제일 커야 되는 거죠. 부는 그냥입니까? 반대가 됩니까? 이건 다 같아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부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 자본 수익이 증가하겠어요? 감소를 하겠어요? 그럼 타인 돈을 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많이 빌린다고 해도 정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으로 전환되려면 그냥입니까? 이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자 받게 되죠. 이해하셨죠? 지금 352페이지를 피고 계십니까? 갈게요. 핵심 콕콕. 자,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 갑니다. 개념에 가시면은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무슨 수익률의 증폭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찾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 제가 전세 계약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가죠. 그래서 금융권을 통해서 차입금이 아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도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없다, 볼 수도 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정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자기 자본이 더 큽니까? 차입이자가 낮죠? 부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차입이자가 더 큽니까? 중립적은 다 똑같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당연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대부 비율을 높이게 되면 그냥입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집니까? 부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중립점은 변화가 없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이 네. 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봐야 되죠. 그럼 일단 1번이 틀렸는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틀렸다 맞다? O다 X다? X죠. 잡을게요. 저 믿으세요. 지렛대 효과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무조건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나오더라도 읽지 마세요. 그냥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제 말대로 레버리지 효과 있어요? 위험이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로 가셔요. 아시겠습니까? 중간 봐라, 보지 말아라. 보지 말고 보면은 흔들려. 사람이 그렇잖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그럼 보지 마. 보지 말고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해요. 그냥 제 말 믿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괜히 중간에 읽다가 흔들리지 말고. 아시겠죠? 아니, 정의라 그래도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원금리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럼 파산할 위험도 커지죠. 그럼 그냥입니까? 무조건 증가합니까? 증가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제가 368로 좀 우리가 갈게요. 368 가시게 되면 좀 페이지를 가시더라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FM이 지금대로 가는 게 FM이거든요. 그죠? 갈게요. 368페이지 보시면 투자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알아야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에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입니다. 본다면, 자, 우리가 사금법인으로서 5가지가 있어요. 사금법인유. 자, 지금 한 게 따라해보세요. 금융적 위험. 지렛대 효과예요. 금융이라는 것은 따라봐요. 자금의 융통. 그러면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럼 아까 보세요. 부채를 많이 빌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지렛대 효과는 커집니까? 그럼 자기 자본 수익도 증가하죠. 위험도 된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적 위험이에요. 맞나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와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금융적 위험을 제거시키려면 자기 자본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은 이따 해드리고. 그 다음 사업상이라는 자체는 사업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사업 자체.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사업을 잘해야 됩니까? 수익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수익과 관련됩니다. 수익성과. 그럼 우리가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적이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시장은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그러면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가요? 내가 만약에 수요가 많아서 상가 건물을 줘서 분양을 하려는데 나랑 똑같은 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그냥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죠? 맞나요? 근데 운영이라는 건 운영하다 근로자가 파업하다든가 경비가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영업 경비 같은 거, 영업 경비에 대한 변동 같은 거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는 있다,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위치적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29번지에 30번지가 있어요. 자, 아파트 부지를 이제 져서 아파트를 이제 딱 지려고 딱 하는데 공동묘지가 들어섰어. 그러면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져. 가까이서 좋은 거 아니죠. 이해하셨어? 그냥이야 위험해. 그러면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나왔었어요.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죠. 그러면 절대적인 위치는 고정돼 있죠. 그럼 내가 위험하다는 건 어떤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은 안 바뀝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그래서 법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투자한 곳만 투기 조정직으로 묶여요. 그게 그거예요. 희한해 제가. 잘 보나 봐, 그지? 나한테 오지 마 그랬다. 그러니까 희한해. 그냥 요번 발표된 거 있었죠? 그 지역도 다 제가 투자한대요. 미치겠어, 환 잡았어. 그냥 야 조정직으로 묶여. 그냥 야 묶였어. 묶였잖아요. 그럼 난 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는 거죠.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법은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뀌었죠. 그럼 제도가 많아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 그렇죠. 얘기 좀 해요. 그럼 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정책이 변화돼서 갑자기 규제해서 그렇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나?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만약에 기준금리 올라가면 그럽니까? 내 이자 부담이 커집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가 많이 나왔었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럽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내가 임대인이라면 그럽니까? 임대료를 올립니까? 올리는 건 전가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차입자 입장이 아니라 대출자 입장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그럼 빌린 사람을 그냥 해요. 차입자라 그래요. 자,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라고 하죠. 은행을. 자,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갚아 나가야 됩니까? 그럼 원리금을 내겠죠. 원리금 뭐하고 뭐를 내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가를 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100만 원을 지금 계속 내고 있다는 거 봤을 때 그냥입니까? 이 입장에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고정으로 하는 게 낫나요? 변동으로 하는 게 낫나요? 변동으로 하는 게 나중에 그걸 올려버린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대출자는 인플레가 심할 때 어떤 이자를 더 선호한다? 변동이자로 그 위험을 대체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자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투자자, 차입자가 그만큼 요구하는 것도 커지겠죠. 이해 가셨어? 유동성은 뭐냐면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여러분 주식이나 예금 그냥입니까? 바로바로 현금화가 됩니까? 부동산은 현금화가 돼요? 오늘 가서 한번 팔아보세요. 오늘 한 5시 반에 가가지고 중개업소 가갖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언제 올 건데? 이따 목욕탕 갔다가 2시간 있다가 그러면 안 팔리죠? 좀 웃기더라도 하세요.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잖아요. 그죠? 현금화가 돼 안 돼? 안 돼요. 난리나. 큰일 났어. 난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그쵸? 높은 환급성, 낮은 환급성. 낮은 환급성이죠. 이해 가셨나? 그럼 그냥 돼 금매로 내놔야 돼.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아파. 더 아파요. 그럼 그럼 그냥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다 현금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제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은 사업으로서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과 관련됩니다. 시장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러면 예측하기가 힘들죠. 피할 수가 없어요. 수요 공급이 변화로 인해서 수요 감소해서 공급이 가행되면 나중에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운영은 그냥입니까? 운영하면서 나타납니까? 근로자가 파업하고 영업 경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이런 거 위치적에다 벼쳐 보세요. 아까 제가 부동성으로 인해서 절대적 위치는 고정됐죠. 그럼 공동묘지가 생겼다는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나타난다는 게 시험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 쪽은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을 빌렸습니까?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커지죠. 그럼 지분 수익률 높지만 그냥입니까? 위험도 증가합니까? 증가요. 맞나요? 그러면 파란 색깔 투자 금액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법적은 그냥요 법이 바뀌어요.
바뀌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조정지역으로 알았으면 투자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근데 내가 딱 투자하자마자 한 달 있다 조정지역으로 바뀌어. 열받아 죽겠어. 그냥 야 법이 바뀌어서 그래. 얘기 좀 해봐요. 바뀌어서 그렇죠? 그러면 공법상 그냥입니까? 규제가 변경됐습니까? 변경된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맞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때요? 일단 장점도 있긴 한데 이 저자가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 인플레가 심하면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실물 가지려고 그래요? 실물 가지려고 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부동산에 지금 투자했죠? 투자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내 부동산을 살려고 합니까? 살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다. 갑이 인플레가 발생하기 전에 샀어 부동산을. 내가 천천히 스토리를 얘기할게. 미안해. 인플레 발생이 전에 대화를 하자. 후에 샀어? 전에 인플레 발생이 전에. 아이 하키론 샀죠? 그랬더니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그럼 뭐 가지려고 하죠? 부동산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 정도 하면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 부동산을 살려고 하죠? 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앉지는 알아요? 거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요. 자, 단 밑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그러면 인플레가 되면 그냥입니까? 오히려 보호될 수도 있습니까? 보호돼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아까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대출자 입장에서 나왔었어요. 누구 입장에서 나왔다? 자, 대출자는 원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그냥입니까? 고정으로 합니까? 변동으로 합니까? 일단 문제 풀 거고. 유동성이라는 게 있나요? 투자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매로 내놔야 되죠. 그럼 그냥 손실이 올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맨 밑에 가시면 주식 선택 투자하는 것이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맞나요? 이런 것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서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출제됐던 걸 얘기해 볼게요. 자, 사업상은 그냥입니까? 사업 자체 소입니까? 수익성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경기가 침체될 수 있죠. 그럼 그건 시장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고. 자, 운영은 그냥입니까? 영업 경비가 변동할 수도 있죠. 근데 위치적이 나왔어요. 절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는 바뀐 거죠. 맞나요? 자, 금융적은 그냥입니까? 부채를 많이 빌리면 그냥요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그럼 자기 자본수도 증가하죠. 위험도 증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따보세요. 금융적 위험. 지렛대 효과와 연결이 돼요. 근데 자기 자본만 투자했으면은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정책이 법률적은 정책이 제도가 많아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 그렇고 인플레가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죠.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보거든요. 그럼 이따 문제 풀 때 은행은 고정으로 한다, 변동으로 한다, 변동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대답은 잘해요. 문제 잘 풀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높은 환급성, 낮은 환급성. 유동성이 낮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출제가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이 또 자랑할 땐 또 강사처럼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제원들은 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박사학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제를 하게 되면 제가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같이 출제원들하고 출제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출제했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청기두설이야. 어떤 했냐면 시장 운영 위치적을 했어요. 자, 이건 금융 쪽에 들어가요, 법률 쪽에 들어가요, 사업상 위험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금융 쪽이 들어가면 된다? 법률 쪽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세 가지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출제원이니까 또 내겠죠? 그럼 잡아볼게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찾기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어떤 위치? 쉬운 위치 이렇게 가는 거죠.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스펠링은 틀리죠? 그래서 무슨 위치? 쉬운 위치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야매 연구실과 학교 연구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야매 연구실 항상 이런 것만 해요. 쉬운 위치, 쉬운 위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죠. 대답만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에 온지 x인지 오다 x다? 자 할게요. 지금 누구 입장이죠? 대출자예요. 대출자. 그럼 대출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 상승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원한다? 고정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두 번 나왔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별표를 2개 치세요. 2개. 2번. 쳤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주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366페이지로 가볼게요. 366 갑니다. 가셨나요? 여러분 투자하시려면 수익률이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요.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욕심 많아가지고. 그지? 많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전에 분석해야죠. 대화를 합시다. 투자를 하고 나서 분석하면 어떻게 될 거야? 가는 거지. 투자하기 전에 분석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후에 한다, 그 전에 한다. 전에 분석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에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산출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했죠. 자, 이걸 따보세요. 투하 자본. 여기에다 그냥 해서 투하를 했어. 투하 자본. 투하 자본. 그 다음에 또 투자한 비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따보세요. 시장 가치.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건 그냥이야 시세야. 그러면 1억 주고 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시세라는 자체는 나만 알아, 다 알아.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 가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되죠. 근데 미래의 수익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예상을 하죠. 예상 순수익을 구해요.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0.2가 돼서 20%가 된다는 건 자,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그러면 예상만 하는 거죠. 20%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높으려면 그냥입니까? 어떤 비교가 있어야 됩니까? 비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자,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요 정도는 요구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냥입니까? 은행이자는 나와줘야 됩니까? 나와줘야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내가 은행이자를 최소로 잡을 수 있죠. 그럼 나는 연 2% 은행이자보다 높게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당연히 20%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럼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 그냥 있어요.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죠. 그런가요? 같을 때 투자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자, 나중에 요거를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내부. 따라서 내 거, 남의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근데 은행이자라든지 다른 것들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죠. 상태가 제일 안 좋아요. 여기가 지금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죠. 나 강의 되게 힘들어요. 내부죠, 그죠? 내부죠? 그럼 얘가 지금 들어갔어요, 일로. 그냥입니까? 여기가 내부입니까? 내부.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을 지금 보는 거죠. 그죠? 안을 봐가지고. 응? 근데 얘가 대가리를 쳐박고 밖을 보고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 건 그냥입니까? 외부입니까? 다른 대안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은행 이자도 내가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대안입니까? 다른 대안이지 내가 투자하는 대안이 아니에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라는 건 내가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그 투자하는 대안보다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내부가 맞아요? 외부가 맞아요? 외부고 이건 내 거니까 내부가 맞죠? 얘기하세요. 그럼 내부는 그냥입니까? 기대수익입니까? 기대수익이고 외부는 그냥이요 요구예요. 요구하는 게 개인마다 틀리겠죠. 왜냐면 이거 대안을 잡는 게 틀리잖아요. 그럼 요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맞나요? 그럼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 4월 달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붙이기 위해서 저랑 누가 모의고사 많이 나온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교수님 내기는 왜요?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왜요?
자, 그러면 내기하자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외호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아니 내가. 그죠? 그럼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러면 외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가다가 어떤 분한테 내기하실래 했더니 안 할래요. 그런데 한장 왔어요, 정말. 아시겠죠? 내부는 따라 내 거. 내가 투자하는 대안이고 외부는 다른 대안을 얘기하죠. 그럼 내가 투자하는 대안이 그냥이 돼요. 많이 나와줘야만 그 투자하는 선택하겠다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내가 이제 동그라미 칠 테니까 이게 예상 나오면 무슨 수익 찍어? 기대 수익률. 그죠? 우리 타강사처럼 그렇게 하라고 저는 동그라미 치면서 얘기하라 그래요. 최소 나오면 요거 수익률 찍어야 됩니다. 찍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 이건 투자했어요? 투자하기 전이에요. 근데 투자가 이루어진 후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는 따르세요. 실현 수익률. 그럼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현실이라는 거죠. 그건 1년 후가 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하기 전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실현 수익률은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실현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1년이 돼봐야 합니까? 사후에 연 20%, 25%가 됐다는 건 나중에 저 투자가 만족했냐 후회했냐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의사결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이따가 오지다에서 현실이 나오면 무슨 수익률 찍으셔야 돼요? 실현.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1년 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펜 들어봐요. 366페이지 있어요? 기대 수익률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자, 우리가 기대는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상 나오면 못 찍어? 기대.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얘는 그냥이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죠. 그렇게 돼 있나요? 돼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양가로 2번에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은 실제 사후적이라는 거죠. 그럼 투자가 이루어진 난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투자 의사결정은 고려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투자하기 전에 해요? 투자한 후에요? 후에 투자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게 진짜 이 저자분이 좀 독특하세요. 그래서 이거 갖고 다른 분이 강의하시기 참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어디 가냐면 페이지 329로 갑니다. 329. 저만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자, 329로 가시면 요구 순위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요구 순위는 그냥입니까? 최소가 중요합니까? 최소.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최소에 돈을 쳐야지. 최소 있어요? 그럼 내가 은행이자 정도는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나와준다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이다. 최소다. 최소. 찾았습니까? 그럼 이따 최소 수익률 나오면 무슨 수익률 찍으셔야 돼요? 요것을 찍으셔야 돼요. 이따 찍으셔야 됩니다. 찍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20%면 얘가 2%밖에 안 나오면 얘를 그냥입니까? 포기합니까? 그걸 따라서 기회비용.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2%를 포기했죠. 그럼 내는 2%의 우리 기회에 대한 수익률을 포기하고 그 비용으로 처분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자체를 투자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다. 그래서 이걸 기회비용이다 이제 얘기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367로 오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67로 오시면 거기 문제 하나 있나요? 풀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를 갖고 찾으셔야 됩니다. 페이지는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367이라고. 자. 감이 좀 오시나요? 와야 될 텐데. 예상 나오면 무슨 수익 찍어요? 아예 커닝을 하든가. 최소 나오면요.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찍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화이팅. 몇 번이니? 2번이라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다시 할게. 예상 나오면 기대. 최소 나오면 요거. 현실 나오면 실현성을 찍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찍으면 돼, 안 돼?
얘도 찍고 쟤도 찍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률을 찾아낸다는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 366에 가시면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죠.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기대가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채택하죠. 요구가 크면 기각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기대와 요구 같을 때도 균형 투자라고 돼 있죠. 그럼 시험 문제가 어디가 중요하냐면 오른쪽에 367에 보시면 양가로 3번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시면 균형 시장을 전제로 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라는 게 있나요? 벽붙여 보세요. 그러면 이 저자분이 파란 색깔로 적힌 게 시험 문제겠죠. 자 갑니다. 가볼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오십시오. 자 아까 좀 전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 봤을 때 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금 A 대안을 선택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저 A 대안을 그냥입니까? 채택합니까? 채택하죠.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그거 사겠죠, 그죠? 그래요? 그럼 그냥요 투자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인상은 어차피 찍는 겁니다. 하나만 찍어보세요. 날 봐요. 그래서 내는 거야. 뭘 감탄하고 있는지.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봐봐요. 수요라는 건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수예요?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거든요. 대서 해봐요. 샀어? 안 샀어? 찡그러지 말고. 샀어? 반말도 안 해? 안 샀어요. 안 산 상태에서 2억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내가 아까 1억 있어야 됐죠? 얼마 있어야 돼요? 2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맞나요? 그럼 나는 2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쯤이면 대답 좀 해야 돼. 그럼 예전보다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장 상황이. 이게 나와 이게. 이제 속지 마.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내일도 수요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여기 올라가죠? 네. 기대 수익률 올라가요. 그런 거잖아요. 떨어져요. 다 똑같아. 그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 수익 똑같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기대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가될 때까지 가죠. 맞습니까? 그럼 기대와 요구가 같아서 균형을 이루어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또 커닝할 것 같아. 또 지금 가볼게요. 잘해야 돼, 이제. 갈게. 그러면 요구가 커요. 투자하시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죠. 긴장하세요. 자, 그러면 투자 수요가 어떻게 되죠? 줄죠?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요? 어휴, 어떻게 알았어? 아까 반대니까 그렇지. 아이고, 누지를 빨라? 중개사 잘하겠다. 이 누지가 빨라야 돼. 그러면 그냥 가격이 떨어져. 떨어져서 5천만 원까지 떨어지죠. 맞습니까? 그럼 내 대비 5천에 2천은 높아진다는 거죠. 기대주는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아까는 그냥입니까? 하락했습니까? 지금은요. 올라간다는 거죠. 같은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틀릴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는 몇이 선다예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4번을 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갈게요. 얘네들이 나중에 그냥요 같아져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잡을게요. 기대수익이 지금 크죠? 대답해봐요.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지만 같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작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같아져요? 올라가지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파란 색깔을 칠한 거예요. 맞나요? 지금 367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나중에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은 하락합니까? 하락해서 균으로 간다는 거죠. 맞나요? 자,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작다면 나중에 기대 수익률 점차 상승하죠. 같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빨리 식기 전에 문제로 갑니다. 뭐 다 까먹겠다. 큰일 났다. 3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3번. 나 언제 기다려? 자, 할게.
답답해 죽겠어. 위험과 수익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요구 수익이 기대보다 크죠? 그럼 나중에 같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기대 수익이 점차 상승하게 된다고 하셨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걸 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간다는 게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출제원이 낸 의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20%라는 게 요거보다 크면 그냥요, 저걸 채택을 해요. 하죠? 대화 좀 해봐요. 그럼 사는 사람들이 들이대죠. 근데 수요는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그럼 사려고 하는 사람만 막 들이대는 거죠. 가격은. 그럼 내가 1억 있어야 돼요? 2억 있어야 돼요? 그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시장상은 가격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틀리면 안 돼, 진짜. 근데 또 집에 쫓아갈 거야? 그럼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죠? 근데 아까 좀 전에 그냥입니까? 요구가 컸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다음에 367페이지 가시면 367 제가 적어드릴게요. 367. 그래서 학교로는 이게 페이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찾았어? 그럼 거기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367. 그렇죠? 360. 그럼 아까 시장 가치 기억나시죠? 시장 가치는 그냥이야 시세야. 그냥이야 시장에 나와 있어. 그럼 주관적입니까? 이건 객관적입니까? 다 알고 있는 가치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1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그럼 1억보다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지만 저대안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커야지만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같을 때도. 만약에 시장 가치가 크면 내 투자 가치가 작죠? 그럼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이 투자 가치라는 자체가, 자, 여러분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맨 밑에 가시면 식이 하나 있어요? 식. 찾았습니까? 자, 위에가 순영업소득이 임대료예요. 순영업소득. 임대료고, 그 다음에 이게 순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수익률로 나눠줬죠?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적어 놓으세요. 따보세요. 할인율. 왜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무슨 말이냐 가볼게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사서 지금 100만원 드릴까요? 1년짜리 100만원 어음 끊어줄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고 하겠어요? 자, 어음은 몇 년? 1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미래 가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그걸 그냥입니까? 할인합니까? 어음 할인을 하죠. 그렇죠? 깡한다 들어서 깡? 깡을 어떻게 알아? 큰일 났네. 그래서 깡을 해갖고 내가 1년 동안 못 기다릴 테니까 이걸 할인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작은 문 갈게요. 위험이요. 자, 할게요. 이 어음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이 사람은 할인율을 높입니까? 높여버려요. 그럼 어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 위험해요? 그럼 할인율을요. 높이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원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투자 가치라는 것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개인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밑에 투자 가치에 파란 색깔이 있어? 대사 좀 해봐. 아까 어음이 위험했죠? 위험할수록 할인율을요. 커지면 어음의 가치가요. 떨어지죠. 그런가요? 부동산도 위험할 수 있죠. 그럼 할인율을요. 그럼 가치는요. 떨어진다는 원리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죠.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객관적. 그렇죠. 투자 가치는요. 주관적이죠. 맞나요? 그럼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억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럼 갈게요. 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봐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게 똑같겠어요? 요구하는 게 다르겠어요? 다르죠.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맞죠? 아까 보세요.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20%면
요구하는 게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 달라요. 맞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까? 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기각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투자 가치로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요.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거든요.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개인에 대한 성향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이 요구 수익률은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한 이 정도 보장돼야 되죠? 그럼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가 맞거든요. 그런가요? 자, 할게요.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무슨 수익률이 개인마다 다르겠어요? 그럼 요구 수익에 따라서 선택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내가 워낙에 최소 30% 요구한다면 그냥입니까? 이거는 기각됩니까? 기각되죠. 얘기해요. 근데 2%를 요구한다면 선택되죠. 개인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최대예요, 최소야? 자, 2% 나와줘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럼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최소가 돼요. 그래서 갑니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최대다, 최소다. 이 두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요구르트 아줌마를 만났어요. 누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갖고 아줌마한테 아줌마 왜요? 그래서 제가 요구르트 주소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소 혀가 짧아갖고 주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주대요 그러면 안 돼요. 잠깐 주소 주대요 안 되지 그지? 그럼 최대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자, 기대가 높아야 돼요?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되죠. 내가 예상한 게. 대답해봐요. 그럼 요구는 그냥입니까? 개인마다 다릅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투자 가치도 주관적이죠? 그럼 할인율을 무슨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로 간다는 거죠.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구르트 주소. 주가 뭐예요? 주관적이고 소가 최소 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머리에 가부화 되셨죠? 그럼 좀 10분 쉬었다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